7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트랑글로의 링크드인입니다. 트랑글로, 리플이 투자한 회사이면서 파트너사이기도 하지요. 자, 보시면 트랑글로의 CEO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동양인 두 분이 보이시죠?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일석 모인 대표이사, 그리고 트랑글로의 임원진과 함께 계약 후 야호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 중 하나는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하는 순간입니다. 모인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준 싱가폴 핀테크 페스티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인 등과 같은 선도 기업을 위한 지불 방식을 혁신합니다. 자, 모인과 트랑글로 계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과 파트너 사이다. 그럼 모인과 또 대한민국의 모인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먼저 모인, 혁신적인 국경 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이다. 자, 이 회사는요, 창업자 서일석 대표, 한국 카이스트 컴퓨터공학, 그리고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을 하고 핀테크 전문가로 삼성전자 연구원 벤처캐피탈 투자자로 재직을 하였다. 그는 빠르게 성장하는 국경 간 송금 시장에 주목을 하였다. 해외 교민과 유학생이 늘면서 해외 송금액은 2017년 1,400만 달러에서 2019년 1분기 3억 6,500만 달러로 2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외 송금은 대부분 은행에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국민은 해외로 송금할 때 국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은행만이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다는 통념 때문이다. 그러나 모인은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자, 그러면서 모인의 서비스는 저렴하고 빠르고 편리한 송금이다. 모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 5분 만에 해외 송금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보다 훨씬 빠르다. 안드로이드 및 iOS 기기에서 실행되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모인은 이후 모인은 스텔라, 리플 등 암호화폐를 연동해서 송금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도 국경 간 사전 자금 조달 및 풀링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인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여서 최적화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리플과 다시 연결이 되고 있네요. 리플, 트랑글로, 모인. 대한민국의 핀테크가 현재 리플렛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결국 작게, 크게 거대 금권들이 확장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작은 혈관들 또한 확장해 나간다는 것을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리플 일부 승소,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에 긍정적이다. 당연한 부분이죠. 현재 시장을 리바이벌하고 있는 과정이죠. 상품과 증권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금융기관이 돈을 쏘기 위해선 현물 ETF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의회에서 법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 과정에 있고요. 결국 속도 조절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일부 승소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냥 길을 걸어가면 되죠. 영국의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또한 리플 승소 판결은 코인베이스에 긍정적이다. 시장을 다시 리바이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매크로 이슈와 함께. 그러면서 하반기 폭등 강세가 예상이 된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남미, 라틴 아메리카 국가 17곳 중 15곳이 CBDC를 개발 중이다. 일부 국가는 출시가 임박했다. 라탐,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점을 끝내왔죠. 5대양 6대주. 자, 그저께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동과 동아시아. 어제 아세안을 언급드렸죠. 오늘은 라탐을 언급드리죠. 이미 각 지구에 5대양의 점을 찍어놓고 선으로 연결을 해서 선점을 끝냈습니다. 그 작은 혈관들이 확장하면서 우리 눈앞에 바다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최근에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겠죠. 한국의 작은 핀테크처럼 작은 혈관망이 확장해 나가는 걸 또한 보시게 되겠죠. 결국 그들은 도매망을 구축해놓고 가게와 기업은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매망,
홀세일망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직접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XRP 500개만 있으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5가지 이벤트를 강조하고 있다. 자, 500개만 있으면 XRP 100만장가 될 수 있다. 참고만 합니다. 상당히 가격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냥 참고만 할 뿐이고요. 이 이벤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소송에 대한 승리, 거래소 재상장, 리플사 IPO, XRP가 CBDC의 브리치 커런시, 그리고 XRP가 미국의 리저벌 커런시,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핵심은 제가 거듭 언급드렸지만 남아있는 건 리플사의 IPO죠. 대형 모멘텀입니다. 더 중요한 것보다 펀더멘탈이 11년간 리플렛으로 명명되면서 스위프트 2.0망이 계속해서 확장해 왔더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최근에 수면 위로 조금씩 보여주더라. 그걸 인지하는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 500개 이거 오버할 수도 있고요. 육바할 수도 있고 이 자리까지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저는 이 가격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규모가 토큰화의 시장이 1200배 이상 성장한다. 이것도 약속의 자금입니다. 중요한 건 그 중심에 누가 있다? XRP 레저가 있다. 그리고 CBDC와 각종 코인들과 토큰들이 있더라. 거기 대장은 누구다? 얘다. 그러면 설계는 끝이 났겠죠? 도착지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XRP의 멈출 수 없는 모멘텀 777%의 증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할 때입니까? 단 몇 시간 만에 70%, 80% 급등이 나왔죠. 777% 이것 또한 단기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움츠려 있었거든요. 에그락 암호화폐님 이분이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사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미 100%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7년도에 분런이 진행 중이라는 분명한 징후가 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십시오. 자, 차트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2017년도에 급등이 나왔다. 단기간 만에.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에너지가 응축되니까 이때도 에너지가 응축되더라. 그러다가 한번 거래가 터지면 미친 듯이 가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한번 거래가 터지면 미친 듯이 갈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 대비해라. 대비가 뭐가 있을까요? 묻어두는 거죠. 그쵸? 이거는 가치가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묻어둘 뿐이다. 여윳돈이 생기면 가격이 떨어질 때 저축해라. 더불어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리는 그 포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XRP의 역대 볼륨량입니다. 며칠 전 소송과 함께 가격이 폭등했죠? 그때 거래량이 103억 달러, 한 100억 달러 정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역대 76이라고 합니다. 역대 1위는요. 2021년 4월 6일인데요. 이때 370억 달러 정도 돼요. 1위, 2위부터 해서 쭉 나열했는데 그 급등 정도는 76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치고 달려나가면 얼마든지 폭발할 수가 있다. 이미 우리는 그 시기를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우리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 IMF에서도 이 보고자료인데요. 보시면 US Non-Cash Payment System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IMF 스태프죠. 여기 중요한 자료가 나옵니다. 리얼타임 페이먼트 시스템이죠. 그리고 카드 페이먼트 시스템. 여기 페이먼트 참여자들인데요. 아마존 페이먼트, 페이스북 페이먼트, 구글 페이먼트, 페이팔. 자, 얘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트라이프도 나오고 있고요. 스퀘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 네트워크에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메기 1, 2, 3가 다 나오죠. 커머셜 뱅크. 밑에 보시면 페드나우, 리얼타임 페이먼트, 그리고 페드 쭉 보이시죠?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익스체인지, DLT 플랫폼의 리플 네트워크, IBM. 자, 얘네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DLT 분산 원장 플랫폼에 리플렛이 포진돼 있더라. US non-cash 페이먼트 시스템 서비스에 리얼타임 페이먼트 실시간 카드 시스템과 함께 이 자금의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경로 FX 외환과 함께 중요한 자료가 지금 나왔네요. 여기 페이망, 빅테크들의 페이망, 카드 결제 네트워크, 상업은행,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페드 와이어를 대체하는 게 바로 페드 나우입니다. 페드 와이어는 구닥다리 시스템이에요. 모스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느리고 지금의 불편한 시스템의 연장선이죠. 그걸 페드 나우로 대체한다.
그리고 리얼타임 페이먼트, 페더럴 리저브 클리어링 시스템도 나오고요. 여기에 분산 원장 플랫폼의 리플레트가 언급이 되더라. IMF 스태프 소스에서 지금 중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라탐 지역에서 이미 주요 거점을 오래전에 선점을 끝냈더라. 그 부분을 확인하시죠. 라탐, 남미입니다. 리플렛, 인도, 브라질, 중국에 대한 신흥국 시장 접근 강화. 여기서 이타우 유니코방코, 브라질 최대 민간 부분 은행이자 라틴 아메리카 최대 시가총액 은행입니다. 얘네들은 리플레토크에 합류하였다. 언제냐? 2018년 2월입니다. 여기에 인도 최고 민간 부분 은행인 인더스뱅크. 이것뿐만 아니라 인도는 지난번 방송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대부분의 모든 은행들이 리플레토크에 가입이 되어 있다. 인도 중앙은행, 인도 국립은행, 그리고 MPCI, 그리고 거기에 결제망에 다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 뿌리의 깊이를 들어가면 이미 선점은 끝냈다. 왜냐? 그들이 설계를 해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매일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자, 브라질 은행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미쯔비시 브라데스코 뱅크, 리플을 활용해서 리플레터크를 활용해서 해외 결제를 지원한다. 일본의 미쯔비시가 브라질 브라데스코 은행과 협력을 해서 리플의 엑스레피디와 XRP 기술을 활용해 일본과 브라질 간의 해외 결제를 지원할 것. 일본의 넘버원, 브라질 거대 금권 중에 하나인 브라데스코. 얘네가 리플렛의 현재 시스템을 오래전에 준비해 왔다. 자, 그리고 방코 렌디멘토. 이것도 브라질의 거대 은행인데요. 보시면은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는 은행인 방코 렌디멘토는 리플렛 클라우드를 사용하여서 2021년 1분기까지 지불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코 렌디멘토는 2019년 리플렛에 합류한 이후 고객에게 잔액에 대한 많은 가시성, 투명성, 표준화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정 확인과 같은 수동 백 오피스 프로세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입니다. 이게 현 은행 시스템이에요. 이걸 없애버리고 그 즉각적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444로 혁명이고요. 그게 블록체인이고요. 그게 리플 네트워크이고요. 스위프트 2.0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아까 IMF에서도 페드나우, 그게 다 스위프트 2.0 확장의 일환이고요.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들이 전세계 페이망, 빅테크의 페이망과 다시 한번 연결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는 하나로 연결되는 회계장부의 연장선에 있다. 그게 분산 원장이자 블록체인입니다. 완벽한 CPI, 그 부분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자, 또 다른 거 하나 보시죠. 브라질에서 백스방코라고 하는 금융기관이에요. 이 백스방코와의 리플과의 파트너십에 따라 5,400명의 고객에게 리플 기반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백스페이는 이제 누페이를 통한 거래를 담당한다. 누페이, 바로 뭐죠? 누뱅크입니다. 누뱅크는 누구죠? 버핏과 손정이죠. 그러면 결국 그들이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라탐 지역에서 브라질, 라탐의 중심이 어디죠? 브라질입니다. 여기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들이 다 연결되더라. 리플 사용자인 백스페이는 이제 또 다른 파트너십을 발표해서 5,400만 명 이상의 라틴 아메리카 사용자에게 리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백스페이는 이제 누뱅크의 온라인 전자결제 시스템인 누페이를 통한 거래를 담당하게 된다. 백스페이가 누뱅크의 5,400만 명 고객을 위한 결제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브라질에 본사를 둔 백스방코는 수백만 고객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결제를 처리하며 북미 유럽, 아시아의 회원은행과 연결하기 위해 2017년 리플렛에 합류하였습니다. 지난 5월 브라질 최대 디지털 은행인 누뱅크는 고객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를 사고 팔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암호화폐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버핏과 손정이가 투자한 유망기업 상장 앞두고 대박 조짐이다. 이미 2021년입니다. 버핏과 손정이가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 누뱅크에 투자를 집행해왔다. 남미 최대의 디지털 뱅크, 그리고 싱가폴, 아시아 최대, 더불어 세계 최대인 DBS, 그리고 스위스의 세계 최초
디지털 뱅킹은 바로 시그넘, 홍콩 최대의 디지털 은행인 바로 자뱅크. 다 연결되더라. 5대양 6대지의 점을 다 찍었다. 결국 설계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의 파트너 다 연결이 되더라. 리플렛에 포함이 되건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건 결국 확장해 나가는 망에 있더라. 그게 수면 위로 최근 올라오더라. 자, 하나 더 보시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입니다. ODL, 온디맨드 유동성이 글로벌 결제 게임을 변화시키는 방법. 리플 수혈의 2019년도예요. 여기 보시면 인터뱅크 페루죠? 페루 또한 연결이 되어 있더라. 보시면 인터뱅크 페루를 포함한 ODL 고객 패널을 주최해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채택률, ODL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인터뱅크 페루를 포함한 ODL 고객 패널을 주최하였다. 페루의 은행 또한 리플렛에 참여가 되고 있다. 인터뱅크 페루 보이시죠? 인터뱅크는 현금 입금을 허용할 뿐 아니라 전세계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허용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브랜드로 ATM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행에는 인터뱅크 코퍼레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인터뱅크 그룹에 속한 기업 대학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인터뱅크 그룹의 회사에 2만 명 이상의 직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페루의 거대 금권 중에 하나겠죠. 자, 마지막으로 바네스코라고 하는 바로 베네수엘라의 은행이에요. 바네스코 파나마는 리플을 통한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금융기관 리플 블록체인을 통한 국제 송금 시스템 1차 테스트를 성공하였다. 자, 바네스코 파나마는 리플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서 국제 송금의 첫 번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2019년 5월 달입니다. 자, 바네스코는 바로 페루, 베네수엘라의 금권 은행입니다. 주요 지점이 베네수엘라 금융기관이다. 전역에 340개 지점, 베네수엘라 전역에 340개 지점, 11만 5천 개 이상의 포스 및 1377개의 AT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바네스코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프라이빗 뱅킹 비즈니스이며, 그리고 여기 보면 베네수엘라 자본만 보유한 최초의 베네수엘라 은행 중 하나입니다. 각 지점에 거대 금권들과 다 연결이 되고 있다. 라탐 또한 이미 오래전에 선점을 끝냈다. 자, 오늘 오전 방송을 마치면서 저녁 방송의 질문사항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기반,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좌측에 섹터별 1등을 모아가라. 근데 이 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점이 있어요. XRP 또한 설계자가 설계를 끝내놓고 지금 인프라가 확장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설계자가 선택했던 거를 구조 형성이 되면서 확장해 나가는 걸 보겠죠. 그리고 이걸 XRP와 끊임없이 블록체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얘가 대표구나. 그리고 조금 이제 제 구독자님이 이제 제가 저를 신뢰하시다 보니까 다 훌륭한 코인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리를 하고 제 포트로 그대로 오셨더라고요. 물론 저를 신뢰하시니까. 근데 가지고 계셨던 코인들 또한 정말 훌륭한 코인이었거든요. 그 부분 또한 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오셨으니까 가셔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도 여러분이 지금 그분을 지금 어제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저의 찐 애청자시거든요. 제가 매번 댓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저 또 수정할 거 있으면 또 수정해서 언급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 또 저녁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시나리오 1도 다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번 불장은 현금화해야 될까요? 묻고 W 가야 되나요? 또 리플은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그 질문사항은 저녁 방송에서 언급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전 방송에서 펀더멘탈이 이미 선점을 끝내놨구나. 우리는 소송과 기타 이슈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떤 유튜버, 어떤 미디어, 어떤 이슈들을 통해서 그냥 이슈를 만들어내면 그 이슈는 이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